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사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네 번째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젊으셨던 그 시절,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사일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논밭에서,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오늘날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990년대 말을 기억하십니까?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그때 말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미국에서 들여온 패트리엇 미사일 뿐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막아낸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 미사일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트리엇도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고도 40km까지밖에 막을 수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요격 성공률이었습니다. 걸프전에서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요격 성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더 높이, 더 빠르게 미사일을 쏜다면, 만약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200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탈레스, LI지넥스원 등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힘을 합쳐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천궁 미사일로 불리게 되는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기술은 항공우주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추진체, 유도체, 탄두, 발사대까지 모든 것을 새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을 정확하게 목표물에 유도하는 기술은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목표물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현실이었지만 이 시기의 경험 이후에 우리나라 방산기술 발전에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에 매진한 결과 드디어 2006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천궁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천궁 미사일 개발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없이 오로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핵심인 레이더 시스템 개발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우리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모든 과정이 레이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첨단의 AESA 레이더 기술을 독자 개발해야 했습니다. AESA는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데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당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2012년 드디어 천궁 미사일이 실제 목표물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거리 40km, 최대 고도 20km에서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에 최대 8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동시에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우리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방어막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3년부터 천궁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천궁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해도 우리에게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자체 방어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궁1의 성공에 이어 더욱 발전된 천궁2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천궁2는 사거리가 40km에서 50km로 늘어났고 요격 고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8년 천궁2 미사일이 실제 탄도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 드디어 천궁2의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도 20에서 40km 구간에서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확실한 방어막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천궁 미사일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 폴란드가 천궁2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때 무기를 사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로 변모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왜 천궁을 선택했을까요? 유럽에는 이미 검증된 여러 방공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천궁의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의 서구 시스템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결코 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천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기존의 천궁만으로는 모든 위협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화성12, 화성14, 화성15 같은 중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최대 고도가 1000km가 넘었습니다. 이런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기존의 천궁이나 패트리엇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드는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리어 디펜스의 약자로 고고도 종말 단계 지역 방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도 40km에서 150km 구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정부와 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의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LSAM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LSAM은 롱 레인지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또는 한국형 사드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의 개발은 천궁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 우주공간을 날아온 후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합니다. 이때 속도는 초속수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런 극초고속으로 날아오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LSAM 개발에는 천궁 개발 때보다 더 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미사일 자체가 더 크고 강력해야 했습니다.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려면 더 큰 추진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기권 밖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유도 시스템도 필요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킬 비히클 기술이었습니다. 킬 비히클은 실제로 적의 미사일과 충돌하여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극초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정확히 충돌하려면 매우 정밀한 유도, 기술과 기동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독자 개발해야 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런 핵심 기술을 쉽게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첫 번째 LSAM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비록 실제 요격 시험은 아니었지만 미사일이 계획된 고도까지 정확히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2019년에는 모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0년 드디어 LSAM이 실제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표적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 고도는 60km를 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고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LSAM의 요격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60km에서 100km입니다. 이는 우주와 대기권의 경계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일반 여객기가 나는 고도가 10km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높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고고도 요격 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몇 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4대 미사일 강국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LSAM의 성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거리는 150km가 넘고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천궁이나 패트리엇과 연동하여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LSAM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LSAM 부대가 창설되어 24시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KAMD, 즉 코리아 에어 앤드 미사일 디펜스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합니다. KAMD의 핵심은 다층 방어 개념입니다. 마치 성벽을 여러 겹으로 쌓듯이 서로 다른 고도에서 여러 종류의 방어 시스템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어떤 경로로 날아와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인 저고도 층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은 고도 3km에서 40km 구간을 담당합니다. 주로 적의 전투기나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요격에 실패한 탄도미사일의 잔해물들을 최종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중고도층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천궁 미사일이 주력입니다. 천궁은 고도 15km에서 40km 구간을 담당합니다. 북한의 스커드, 노동미사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고고도층에서는 LSAM이 최후의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LSAM은 고도 50km에서 100km 구간을 담당합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SLBM처럼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대기권 재진입 단계에서 요격합니다. 여기에 한미연합의 사드와 이지스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철통 같은 방어막이 완성됩니다. 사드는 우리의 LSAM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이지스는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층 방어 체계의 장점은 한 단계에서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다시 요격할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먼저 LSAM이 고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천궁이 중고도에서 다시 요격을 시도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패트리엇이 저고도에서 요격합니다. 또한 각 시스템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통합된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 어디서 어떤 위협이 나타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방어 수단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첨단 컴퓨터 기술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KAMD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선제 타격 능력과의 연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이 탐지되면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미사일이나 공군력으로 발사 전에 파괴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는 모두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4는 사거리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35A 스텔스 전투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35N은 북한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침투하여 미사일 발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40대의 F-35N을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과 방어가 결합된 체계를 우리는 킬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적의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타격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쏘든 어떤 고도로 날아오든 몇 발을 동시에 발사하든 우리에게는 그에 맞는 대응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성능과 우리의 방어 능력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상공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튼튼한 방어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즉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무기를 말합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예측 가능한 포물선 궤도를 따르지 않고 대기권 내에서 자유자재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도 2021년부터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화성8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비행 패턴을 보였습니다. 발사 후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두가 분리되어 대기권 상층부에서 활공하면서 목표물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에 대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극초음속 무기는 북한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미사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현재 엘셈 블록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엘셈보다 훨씬 향상된 성능을 가질 예정입니다. 엘셈 블록2의 요격 고도는 100km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판 SM-3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3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로 우주 공간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대폭 도입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불규칙하게 기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의 기동 패턴을 예측하고 최적의 요격 경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은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는 시대에서 이제는 빛으로 적을 무력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레이저 무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LIGNX1 등이 참여하여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입니다. 기존의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몇 초 만에 적의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고작 수천 원 수준입니다. 이제는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빛으로 적을 무력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우주에서 직접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국방 예산 규모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방 예산은 57조 원으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1970년대 국방 예산의 수백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며 낸 세금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 수출 순위도 놀랍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무기 수입국 순위에나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세계 탑2 신무기 수출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우리의 K2 흑표 전차를 보십시오. 폴란드가 무려 980대를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2조 원에 달합니다. 폴란드는 왜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대신 우리의 K2를 선택했을까요?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120mm 활강포는 어떤 적전차든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장 전장치를 갖춰 다른 전차보다 빠른 연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개발된 만큼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무기들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전쟁의 잿더미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가 놀라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고도 미사일 요격 기술을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고작 4개 나라만이 보유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개발한 기술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